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씨아쌤입니다. 오늘은 고려 가요죠. 작자미상의 가실이라는 작품 굉장히 유명해요. 사실은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운 친구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선생님은 EBS 2022년 수능을 대비하는 EBS 수능 특강 교재에 실려 있기 때문에 작품을 한 번 더 같이 정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직설적이고 비유적인 표현들이 없기 때문에 내용 이해는 그렇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EBS 교재에 나왔을 때는 뭔가 짚고 가야 될 점들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선생님이 텍스트를 좀 만들어 봤어요. 선생님 텍스트 보면서 같이 어떤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가야 될지 다시 한번 짚고 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가실이라는 고려 가요입니다. 같이 보시죠. 1년입니다. 가실이 있고 나난 발이고 가실이 있고 나난. 이게 원래는 여러분 이렇게 나는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이렇게 써 있기도 하죠. 네, 같이 보세요. 해석을 좀 해보면 1년 이렇게 해석이 되네. 가시는가요? 가시는가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가요? 자, 선생님이 어떤 부분 해석에서 뺐어요? 요 나난이란 부분 해석에서 뺐어요. 왜 뺐냐? 선생님 여기다 적어놨죠. A에 적어놨어. A의 명칭이 뭐냐? 여음구 혹은 조흥구라고 부르는 것이다. 여음, 남는 음이다 이런 뜻이야. 남을 여라는 얘기죠. 남는 음이에요. 혹은 조흥구, 흥을 북돋우는, 흥을 돋우는 구, 이렇게 명칭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자면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가수들이 노래를 불러.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이렇게 반주가 나오잖아. 이렇게 간주가 나올 때 뭐 룰루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애드립 하는 식의 그런 거 있잖아. 막 흥에 겨워가지고 흥을 돋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의미 없는 음들 있잖아요. 그런 게 뭐다? 여음구고 조흥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나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떤 기능만 한다? 그냥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의 흥 또는 듣는 사람들이 어떤 흥겨움을 북돋우는 그런 기능을 할 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한 거야? 해석을 이렇게 빼버린 거야.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빼서 봤더니 가시는가요를 계속 반복해. 가시는가요? 가시는가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가요? 이러고 있단 말이지. 여기 그러면 여러분 점층법도 쓰였다, 그지? 반복법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요 반복의 구조는 좀 별표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다 정리해 놨습니다. 어떤 반복의 구조냐? A, A, B, A 반복의 구조다. 요거는 좀 기억하고 가야 된다. 별표 체크하시고요. 우리 시가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반복 구조예요. 반복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잡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AA, BA가 뭔지 이해하시겠죠? 어떻게 하는 거야? 똑같은 말을 몇 번 써주는 거야? 3번을 써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말 사이에 뭐? 다른 말 하나, B라는 다른 말 하나를 딱 집어넣어 주는 거. 그거를 뭐라 그런다? A, B, A의 반복 구조라고 말한다 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게 비슷하게 쓰인 부분들을 찾아봐 라는 시험 문제가 얼마든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가에는 A, A, B, A 반복 구조가 참 많이 나타나 라고 기억을 좀 하고 가셔라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위증질과 태평성대 라고 나왔습니다. 태평성대라고 그냥 이해하셔도 돼요. 증질과는 의미 없고요. 자, 위증질과 태평성대가 어떻게 되고 있다? 2년에도 나오고 3년에도 나오고 4년에도 제일 마지막 행에 나오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구나? 고려 가요에 일반적으로 발견이 되는 후렴구구나 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느낌을 한번 보세요. B에 대해서 선생님 문제 내놨죠. 명칭이 뭐냐? 후렴구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고요. 이 후렴구가 작품의 1년부터 4년까지 가장 마지막 행에 동일하게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뭘 만들어낸다?
통일성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흥겨움을 돋우는 기능을 하고 있더라. 여러분, 왜 흥겨움을 돋우는지 아시겠죠? 증질과 태평성대 했을 때, 보세요, 분위기가. 일련의 분위기, 일련의 본문 분위기랑 어때요?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르다는 느낌 받으시죠? 가시는가요? 가시는가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가요? 할 때는 막 통곡을 하고 막 이별을 확인할 때 정말 나를 버리고 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울부짖는 그런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면 위 증자가 태평성대는 어떻게 하는 느낌? 되게 밝고 경쾌한 느낌인 거지. 태평성대 만만세 뭐 이러는 느낌이잖아요. 이 고려 가요의 갈래적인 특징과 연결되어 있는 후렴구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본문의 그 부정적이고 그 아주 애절한 슬픔의 상황이랑은 전혀 별개로 그냥 이 고려가요가 고려 말에 어떻게 됐어? 궁중음악으로 흡수됐어. 그래서 궁중에서 불렸단 말이죠. 궁중에서 언제? 잔치 자리에서 불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잔치의 흥겨움을 돋우는 그런 후렴구들이 많이 들어가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증줄과 태평성대는 그런 후렴구로서의 흥을 돋우는 기능을 갖고 있더라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뭐예요? 별표 체크하십니다. 본문의 내용, 또 그 정서, 막 슬퍼하고 통곡하고 그 정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려가요를 주고 후렴구가 체크가 된 상태에서 문제가 이런 게 출제가 되는 거지. 틀린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본문의 본문 내용의 정서를 부각하는 기능을 한다든지 본문의 전체 분위기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말이 나오면 맞다 틀린다? 맞다 틀린다? 틀리죠. 틀려요. 왜? 본문 내용이랑 지금 본 것처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잔치자리라는 그 공간에서 흥을 돋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고려가요 후렴구들이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이 얼마나 슬픈지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1년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먼저 잡아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이별하는 상황에 있구나. 어디를 보고 알았어요? 가시는가요? 가시는가를 보고 알았다라는 거고요. 자, 요거 여러분 고려가요잖아요. 고려가요가 삼음보의 332조 혹은 333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참 좋겠다. 그거에 맞춰서 좀 끊어보자라는 것도 여러분 하고 가야 되겠죠. 고려가요니까 우리 이렇게 색깔을 좀 바꿔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끊어보세요.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삼음보를 어떻게 끊었어? 고려가요 가시리 있고. 자, 나나는 체크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체크하지 않는 거예요. 얘는 좋은 거라서 그냥 빼버려라 그랬죠? 간주가 나올 때 룰루 랄라 뭐 요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 줄에 몇 마디로 끊어지는구나, 세 마디로 끊어지는구나. 그리고 세 마디에 한 마디 안에 있는 글자의 개수는 어떻게 반복이 되고 있구나. 세 개, 두 개. 보이시나요? 글자 개수 버리고 3개, 가시리 3개, 있고 2개. 요렇게 삼음보율의 332조의 음수율이 1년에서는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고려 가요의 율격을 흔히 삼음보의 332조다라고 이야기하곤 하는데 그게 1년에서 굉장히 잘 드러나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선생님이 그 내용을 셀 텍스트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년의 중심 내용, 이별의 상황을 화자가 확인하고 있어. 근데 이렇게 너무 반복하는 걸 보니까 정말 믿기지 않는 이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정말 날 버리고 가는 거야? 뭐 이러고 있는 그 느낌 확인하십니다. 선생님이 여기다 왜 기라고 적어놨을까요, 여러분? 왜? 4개의 연이 있을 때, 연이 4개일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나누기 때문에 기승전결이라고 나누기 때문이죠. 일으킬 기자야. 말을 시작했다 이 얘기죠. 승 어떻게 해요? 그 시작된 말머리 그걸 이어받아. 이을 승자입니다. 전에서 어떻게 해요? 절정에 이르거나 전환을 시키죠.
그리고 결, 뭐 하는 거예요? 마무리 짓는 거야. 요렇게 네 개의 연은 기승전결로 나누어져 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기는 어떻게 했다고? 시작하는 거라고. 승 어디 있어요? 승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어받는 거야, 기 부분을. 그리고 전은 뭐 하는 거야? 전환하거나 절정을 만들어내는 거야. 됐죠? 그리고 결이 뭐야? 마무리 짓는 거야. 자, 몇 개의 연을? 네 개의 연을 이렇게 구성 방식은 나눈다 라는 것. 됐죠? 승부분으로 그럼 넘어가 봅니다. 어떻게 이어받고 있나? 날러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자, 여기는 여러분 날러는 어찌 살라 하고 사문보는 나왔는데 글자 개수는 3개, 4개, 2개구나. 아, 그럼 음수율은 정확하게 지킨 거는 아니었구나. 이렇게 잡고 가시면 되는 거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여기는 이렇게 지키면서 나는 영구 또 나왔다. 이렇게 분석을 하실 수 있으면 되겠죠. 나는 어떻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십니까? 라고 님에게 말을 건네고 있구나. 그지? 위증질과 태평성대 이거 뭐라 그랬어? 후렴구라고 말씀드렸었죠. 후렴구의 기능과 특징은 모두 다 앞에서 정리했습니다. 이연의 중심 정서 뭐 하고 있어요? 님이 없는 미래를 상상해 보는 거야. 님이 없어. 나 혼자야. 나 어떻게 살아? 이러고 있는 거지. 걱정하고 그리고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을 원망하는 정서가 나오고 있었다. 기 부분의 내용을 이어받아서 심화시켜서 도대체 님이 없는 미래의 날 어떻게 사냐 나 살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이연이었습니다. 여러분 1년도 그렇고 2년도 그렇고 비유 다시 말해 내 마음을 어떤 자연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래서 말하기 방식은 어떻다? 되게 직설적이구나. 직설적 유의어 뭐 있었죠? 직서적이라고 해도 되고 직접적이라고도 해도 되고 이런 말투를 지금 택하고 있구나라는 거 승부분까지 읽었을 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년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해석 부분을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선생님 텍스트에서 주관식 테스트를 할 때는 요거 부분 제대로 좀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 선생님 텍스트가 없는 친구들은 요 부분은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형광펜 같은 걸로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해석을 자꾸자꾸 연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보시죠. 잡사와 두얼이 만한한 해석 어떻게 된다? 붙잡아 두고 싶지만 이 화자의 솔직한 마음이야. 화자의 솔직한 마음 어때? 붙잡아 두고 싶어. 못 가! 가지마! 하고 싶어. 그런데 선하면 아니 올시라. 자, 리을시라. 요거는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야. 여러분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많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암기하세요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요거 리을시라는 뭐뭐 할까 두렵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 할까 두렵습니다. 무슨 정서 이미 있다고? 두려움의 정서를 갖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종결 형태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해석을 선생님 적어놨어. 어떻게? 서운해하면 아니 올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선하면 누가 님이 서운해하면 아니 올까봐 두렵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인 거지. 내가 붙잡아 못 가.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져. 그러면 이런 거야. 그렇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든지 아무튼 님은 날 떠날 작정을 했단 말이야. 근데 얘가 너무 집착을 보여주는 거지. 심하게 막 나한테 막 그러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야. 내가 님이 얘가 나를 너무 붙잡네? 너무 심하네? 그럼 어떨 수 있어? 정이 떨어질 수도 있어. 정이. 그게 서운해하면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님이 좀 나를 얘 뭐지? 얘 이런 애였어? 나 얘 별로 나 너무 붙잡는데 이런 마음을 먹을까봐 그렇게 해서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까봐 갔다가 그게 너무 두려워.
두려워. 그러니까 어떡할 거야?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보내죠. 보냅니다. 이런 말인 거지. 님이 나를 진려하면 아니 올까봐 두려우니 저는 그냥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3년의 중심 정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절제하고 나 뭐 너무 붙잡고 싶어. 절제하고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체념하는 그런 정서가 3년에서 나타났더라라는 것까지 잡으시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 종결 형태 바뀐 거 확인하실 겁니다. 있고 이렇게 끝나던 종결 형태가 리을쉐라로 바뀌어 있죠. 종결 어미가 바뀌었다라는 거 특징으로 이따가 선생님이랑 잠시 다시 확인해 봅시다. 자, 마무리입니다. 서러운 님을 보내옵나니. 자, 여기도 EBS 교재에도 나왔죠? 해석이 두 개로 좀 갈립니다. 그래서 두 개로 갈리는 것을 여러분 잘 보고 가십니다. 자, 서러운 님,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 서러워하는 님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서러움의 주체가, 서러움이라는 정서의 주체가 누구라고 보는 거야? 님이라고 보는 거야. 님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서러워하는 님을 보내옵나니. 자, 님이 너무 나를 떠나는 걸 너무 슬퍼하면서 갔어. 그러니까 그 뒤로 연결. 가시자마자 돌아오십시오. 가시는 듯 했다가 바로 다시 오세요. 왜? 님도 나와의 이별을 슬퍼하고 가고 계시잖아요. 요런 해석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해석. 1, 2, 3년이랑 쭉 연결했을 때 이 이별을 가장 큰 슬픔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주체는 누구구나? 화자구나. 역시. 그러니까 이때도 역시 서러움의 주체를 뭐로 보자. 그냥 서러움의 주체를 논리전개상 화자로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게 두 번째 해석인 거죠. 서러워하면서 님을 보내옵나니. 내가 너무너무 서러워하면서 님을 보내고 있으니 내가 붙잡지 않고, 내가 너무 슬프지만 붙잡지 않고 님을 보내드리오니 제발 가셨다가 제발 날 생각하면서 다시 얼른 오세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주체가 누구냐를 좀 나눠볼 수 있겠다라는 게 여기서는 중요한 해석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화자의 핵심은 뭐예요? 말하고 싶은 핵심은 요거죠. 가시는 듯 돌아오십시오. 요게 재회를 소망하는 화자의 최종 태도가 드러난 시구다라는 거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연의 중심 정서 재회를 염원한다 라고 해놨고요. 화자의 태도가 어떠냐?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점에서? 붙잡아요? 절대 붙잡지 않죠. 내가 정말 님이 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 날로는 어찌 살라 하고 그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지 않고 그냥 보내고, 그게 굉장히 두려움 속에서 보내고 있잖아. 그래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여성상이 드러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미래지향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래의 재회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오히려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라고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 핵심 구절 가시는 듯 돌아오십시오에 잘 드러났죠. 이런 그 이별의 상황을 다루는 노래들을 묶어서 우리가 주제를 뭐라 그래요? 이별의 정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실 겁니다. 특징 별표 체크하시고 기억하고 가십니다. 유사한 시구가 반복됐어. 특히 뭐 있었어? A, B, A 구조 있었죠. 가시는가, 나를 버리고 가시는가. 버리고라는 시구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정서를 부각하면서 운율을, 자, 반복은 운율을 만들어내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운율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의문형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죠. 어떤 문장이 의문형 문장이었어? 있고, 이게 의문형 종결어미였었죠. 그 의문형 종결어미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의문형 문장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맞고요. 말 건네는 어조 여러분 뭘 통해 드러나고 있었어요? 경어체 종결어미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었죠. 가시는가요? 가시는가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가요? 무슨 채? 해요체. 네. 해요체가 드러나면서 지금 상대방을 상정하고 누군가를 향해 여기서는 님이겠죠. 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을 건네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경어체 종결어미 해요체를 잘 모르고 있는 친구들은 쌤 잠깐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거. 여러분이 학교에 갔다 왔을 때 집에 들어가면서 학교 다녀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게 해요체야. 그럼 학교 다녀왔어요 라는 말은 언제 하는 말이야? 집에 누가 있을 때 그 상대방을 향해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근데 동생이 있을 때 학교 다녀왔어요 그러진 않지. 누가 있을 때 나보다 좀 윗사람이 있을 때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하는 말투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경어체 종결어미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 경어체 종결어미는 언제 쓰는 거야? 상대방이 있을 때 상대방을 높일 때 사용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 경어체 종결어미들이 사용이 되면 뭐다? 말 건네는 어조가 사용이 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말 건네는 어조가 사용이 됐고 또 종결어미가 바뀌어가고 있었어. 확인 한 번만 더 할까요? 여기 있고 하다가 리을쉐라 하다가 마지막에 뭐뭐 하소서라는 또 여긴 소망형 종결어미를 쓰고 있네. 그죠? 이렇게 종결어미가 계속 바뀌어감에 따라 정서도 바뀌어갔다라는 거 여러분 모두 다 아실 수 있죠. 종결어미의 형태가 여러분 뭐뭐 하소서 그러면 소망이 되는 거고 리을쉐라 하면 두려움이 되는 거고 뭐뭐 합니까? 자꾸 물어보는 건 확인이 될 거고 이렇게 화자의 정서의 변화를 어조가 잘 드러내죠. 어조가. 그리고 그 어조가 뭐에 드러나요? 종결 형태에 잘 드러나잖아. 그래서 종결어미가 바뀌는 것도 잘 체크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거. 정서의 변화를 드러낸다라는 거 잘 정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이 다양한 종결어미를 통해 정서가 변화하는 거는요. 가시리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시들을 볼 때도 문학에서는 종결 형태가 계속해서 바뀌어가면 어조가 바뀐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정서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에 특히 시를 공부할 때는 종결 형태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잘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4번은 특히 여러분 문학의 개념으로 잘 정리해두고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 봤죠? 직설적이야. 직설적이라는 건 여러분 비유가 없었다라는 거고요. 1, 2, 3, 4형 모두 다 그냥 대놓고 자기 말을 하고 있지 그 어떤 비유도 사용하지 않았던 거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 5가지 잘 정리하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실은 어떤 갈래다? 네, 고려의 가요에 속합니다. 고려 가요는요. 고려시대 평민들이 불렀어. 평민들의 노래로 일정한 구조 뭐였어? 후렴구가 있고 삼음보율이고 글자 개수는 어땠다? 332조 내지 332조 333조에 대충 100% 맞추진 않지만 음수율을 좀 갖고 있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또 여음구 아까 뭐 봤어요? 나난 이런 여음구들 봤죠? 이런 것들 갖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하죠 여러분. 안 써놨네. 분절이 돼 있어. 분절 또는 분연 또는 분장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뭐야? 연이 구분이 됐다는 얘기야. 향가까지는 연구분이 없었죠. 지금도 보면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음이단락을 중심으로 해서 뭉텅이가 덩어리가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지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절이 끊어져 또는 연이 끊어져 또는 장이 끊어져 이렇게 얘기해서 분절체, 분연체, 분장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던 게 고려가요다라는 거 기억하고 가시고요. 고려시대 평민들이 불렀다.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진솔한 감정이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요게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고려 말에는 어떤 특징도 가졌다? 궁중음악으로
궁중음악으로 흡수가 되면서 지금 가시리의 후렴구도 보면은 본문의 그 이별의 정한이라는 본문 내용과는 전혀 별개로 이게 잔치의 흥을 돋우는 기능을 하는 후렴구들이 이렇게 붙어갔더라. 이런 것들도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전이 되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문자로, 네, 문자 뭐 한글로요. 네, 한글로 정착되었던 갈래가 고려 가요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합시다, 여러분. 여기다가 1번, 2번, 3번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그 한글로 기록할 때 기록의 주체들이 조선조 유학자들이었어. 성리학자들이었고 그래서 기록의 원칙이 생겨났죠. 기록의 원칙 뭐 남녀 상열지사는 사리부재하겠다 라는 기록의 원칙이 생겨났습니다. 남녀 상열지사 사리부재, 남녀가 서로 상자야, 서로 열애할 때 그 열렬한 사랑하는 가사는 사리부재, 그 가사를 기록하지 않겠다 라는 원칙을 갖고 검열을 받았던 갈래가 고려 가요였다라는 거 중요한 특징입니다. 기억을 좀 하고 가십니다. 갈래의 특징으로 이 조선조 유학자들이 보기에 이 남녀관계가 남녀가 대단히 유별한 이게 좀 나눠져야 되는 존재야라고 보고 있었던 거지 유학자들은. 그래서 남녀 7세 부동석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남녀는 7살만 돼도 벌써 같은 공간에 앉게 하지 마. 좀 분리시켜. 남녀가 길거리에서 눈 마주치지 마. 뭐 이런 거 되게 강조했던 그런 사회였단 말이지. 조선은. 그리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갔던 게 유학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학자들이 보기에 고려의 이 사랑 노래들, 이 평민들에게서 불려졌던 이 사랑의 노래들이 성적으로 되게 음란하게 느껴졌던 거죠. 실제로 그런 음란한 노래들이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노래들을 쫙 모아서 조선의 문화로 정착시키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다? 남녀 상열지사 사리부재라는 원칙을 갖고 검열을 했다. 그래서 너무 야한 노래들은 빼고 가사를 좀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전해진 것이 고려 가요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고려 가요의 특징까지 해서 가실이라는 작품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두시고 가신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실이라는 고려 가요 한 편 같이 공부하면서 고려 가요의 특징까지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